예, 마릴린 몰로, 예, 그리고 캔, 이걸 제작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예, 이 사람이죠. 앤디 워홀. 근데 이제 앤디 워홀은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한 예술가인데요. 또 그만큼 사생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예, 그런 사람이었죠. 왜냐 하면은 이 사람은 양성애자였거든요. 그래서 남자도 사귀고 여자도 사귀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여배우를 한 명을 사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여배우가 마약을 좋아하는 그런 여자였던 거죠. 그래서 같이 마약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이제 같이 파티도 하고 즐겁게 보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이제 절제하는 능력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계속 그 아트 활동을 하면서 방송도 타고 그 이제 뭔가 성과물을 계속 내는 사람이었는데, 그 여자는 나약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약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완전 체면이고 뭐고 이제 다 뭐 버리고 거의 뭐 그냥 구걸하는 것도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간 거예요. 부끄러움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관계가 파탄이 났겠죠. 마약은 그렇게 무서운 거라 생각해요. 보면은 헐리우드에서도 스타들이 왜 그 뭐 구걸하는 거 이런 거 막 나오고 하잖아요. 그것은 대부분 다 이제 마약 때문일 가능성이 높죠. 마약이 아니면 그렇게 부끄러움이 이제 없는 거예요. 마약에 빠지게 되면은. 왜냐면 그것만이 구세주가 되니까. 마약을 하는 그 순간만이 나를 구해주는 순간이 되니까 부끄러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실은 여기서도 보면은 백인들인데 멀쩡한데 저물문데 이제 그거 헬프미 하면서 도와달라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끔씩.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마약이 아니면 그럴 일이 없죠. 어디 가서 뭘 하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약을 많이 한 사람들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부선은 마약의 전과가 오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뭐 부끄럽고 그런 거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A4 용지 들고 자기가 11년 전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그냥 얘기해도 충분히 될 것을 그걸 들고 바들바들 떨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자기 일이고 그렇게 당당한데 바들바들 떨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딱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미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본인도 두렵겠죠. 근데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어떤 그 사람을 이용하는 세력이 있는데 지금 변호사까지 없다고 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김부선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빠져나오는 상황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같이 그 선거할 때는 뭐랬냐면 김용환이 내가 감옥 갈 각오를 하고 이 얘기를 한다 했거든요. 그랬는데 김용환이 오히려 지금 김부선한테 빨리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라. 사람들이 지금 진령낸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김부선한테 급박하는 것 같은 형태를 취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하태경도 내가 파란 머리 염색하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조용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전원책 이 사람도 선거할 때 그 당시에는 내가 변호사 서주겠다 하면서 엄청 이제 자기가 뭐 자신감 있고 후한 사람인처럼 했는데 그냥 아무도 없어요. 그러고 혼자 이제 법정에 나온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는 뭐 이제 변호사 필요 없다 한 거죠. 왜냐하면 좀 변호사 없으니까 좀 부끄러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떻게 이렇게 없이 나왔냐 하니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이거 걱정할 거 없다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더니 30분 만에 조사 거부를 하고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은 바로 얘기한 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뒤집는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자기가 사람들, 국민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연설문 읽듯이 읽어놓고는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니까 딸이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나는 딸이 정말 너무 불쌍한데요. 딸이 이 사실을 어쨌든 엄마도 구제되고 자기도 구제되기 위해서는 진실을 폭로를 해야 되는데 폭로를 못하게 외국으로 보내버린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이제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면서 실종 신고를 할 정도로 엄마 걱정을 하는 딸인데 말이죠. 근데 뭐 이제 강아지하고 뭐 이별 여행을 한다면서 갈비뼈 부서졌다면서 갔잖아요. 그래 놓고 갈비뼈 그러면 부서진 거 진단서 내놔라 하니까 1년 전 진단서 내놨죠. 지금 현재가 아니고. 그러고는 지금 현재 딸은 지금 너무너무 이제 시달려서 갔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유일하게 딸이 있어야지만 엄마를 위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내버렸다?
어쨌든 내가 볼 땐 그래요. 정치적으로 너무 지금 김부선이 많이 이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딸이 가버렸어요. 그러고 김부선 혼자서 또 나중에 9월 1일 날 오겠다 하면서 계속 이제 그 언론을 가지고 이제 노는 거죠. 실은 아무런 증거도 없으니까 계속 이제 사람들은 이제 많이 이제 지치고 이제 믿지 않고 그런 쪽으로 많이 가게 됐는데요. 저는 그런 엄마를 바라보면 딸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잔인스럽습니다. 진짜 이 사실이. 이걸 가지고 이제 가지고 같이 놀았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봐야겠죠. 하여튼 저는 이 김부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본인의 쾌락을 쫓다가 일어난 일이기도 한데요. 하여튼 너무나 안타까워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7조를 풀어서 자영업자를 달래기를 한다고 이제 하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또 말이 많더라고요. 뭐 박근혜 때보다 더 하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이것은 진짜 터무니가 없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어쨌든 자영업자한테 돌아갈 돈이죠. 이 7조는. 그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영업자가 지금 힘드니까 거기서 돈이 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하고 이명박은 어땠나요? 전부 다 대기업에 돈을 다 갖다 퍼준 거예요. 그 족벌 체제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한테. 그래가지고 낙수 효과를 노리니 어쩌니 했지만은 그 돈이 자영업자들이나 일반 그 가게로 돈이 내려왔나요? 그게 안 내려와가지고 완전 사람들이 그냥 가게 문을 닫고 얼마나 끔찍한 생활들을 했나요? 그러고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박근혜 이명박 때 그렇게 뭐 건설이니 조선이니 온갖 곳에 돈을 다 퍼주고 막 그래가지고 빚을 자그마치 1000조를 지어놨어요. 빚이. 둘이서 진 빚만. 그러면서 누구를 또 천조가 그러면은 그때 그 천조가 지금 그 일반 주권자들이 지금 가계 빚이 1000조가 돼요. 1000조가. 결국은 일반 주권자들한테 그 빚을 다 지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은 족벌 체제를 완전히 견고하게 다지고 있는 그 사람들 몇 개 되지도 않는 우리나라의 족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현찰이 1000조라고 하잖아요. 1000조. 그러면은 지금 그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돈은 또 얼마가 될까요? 그러니까 주권자가 1000조의 빚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그 몇 되지도 않는 족벌 체제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1000조인데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 있는 돈을 갖다가 쏟아부은 사람이 이명박 박근혜입니다. 근데 지금 중소기업에 7조 풀었다고 해가지고 이명박 박근혜보다 못하다 이런 말을 하고 언론에서 이걸 그대로 받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댓글 다는 사람들은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당연히 어쨌든 자영업자한테 돈이 달래기가 아니고 자영업자들하고 일반 가게로 돈이 돌아야 회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고 사람들이 먹고 살고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자한당 이 사람들이 지금 다시 또 슬금슬금 기어 나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요. 부패한 보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괴멸 대상이지, 이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시 또 지옥으로 끔찍한 지옥으로 또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153조를 쏟아붓고도 출산율 최저다 이러면서 또 이제 뒤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13년간 헛돈 저출산 대책. 그러면은 13년이니까 이명박근혜 시대에 통틀어서 10년 아닙니까? 그때 저출산이 왜 일어났나요?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교육 정책도 불안하고 취직 자리도 불안하고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이제 20대 30대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1년 조금 넘었어요. 그러면 전부 다 이명박근혜 시대 탓인데 여기서 교묘하게 이렇게 뉴스 쓰는 거예요. 우리가 부패한 보수 정권에다가 관심을 주면은 우리나라는 퇴보입니다. 전진해야 돼요. 어쨌든. 그 다음에 알바 잘리고 장사 망하고
인력시장 요즘처럼 사람 많은 건 처음이다 이러는데, 예, 당연하죠. 지금 10년 동안 자기들이 해놓은 걸 보세요. 그리고 지금 1년 동안도 사실 정부 그 공무원들 관료 체계가 제대로 바뀌질 못했어요.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정부가. 그동안 사실 남북관계 문제 때문에 여기에 많이 신경을 못 가져갔겠죠. 근데 이 남북관계 문제가, 잘 돼야만 돼요. 왜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늘 국방비에 쏟아붓는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그 돈이 들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그 돈이 우리 지금 일반 가게에 돌아오는 것이, 소비가 일어나니까 훨씬 더 좋은 건데도 계속 그때 그 당시에 그 무기 팔아가지고, 먹고 그 돈 챙기는 게 그리운 사람들은 계속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드 배치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웠나요? 완전히 거의 뭐 전쟁이 일어나네 마네 하면서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자고 한 지가 얼마 됐나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 사드를 여기저기 배치한다고 했잖아요. 사드 한 대가 9천억이에요. 9천억. 그 천문학적인 돈을 미국에 갖다 주고, 그러면은 그거를 유지하는 데 드는 돈만 해도 1년에 230억이에요. 그것도 전부 다 우리 가게에서 나오는 우리 주권자들의 혈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결한다고 해먹는 공무원들, 거기서 중간에서 끼어든 또 그 대기업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돈 주머니를 그쪽으로 다 들어가고, 주권자들은 완전히 지금 빚만 있어가 쪄들어 있는데, 이 빚이 100조가 됐는데, 이거 전부 다 언제 만든 건가요? 이명박 박근혜 시대 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1년 조금 넘은 동안에 북한 문제 해결하느라고 지금 그 여념이 사실 그동안 없었죠.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장하성, 김상조 두 사람이 하는 거를 좀 지켜봐야 돼요. 이걸 가지고 뭐 시간이 1년이나 지났네, 그런 헛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헛소리 들어가지고 지금 어떤가요? 자한당에 홍준표가 돌아오네 마네, 이런 완전 악몽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예, 절대로 썩은 보수, 부패한 보수로 돌아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이쪽을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그 도지사님이 체납액 그 1조를 지금 이제 상습적으로 1조나 지금 체납시키고 있는 돈이 있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이거를 전부 다 받아내 가지고 이 돈을 이제 복지에 쓰이도록 할 것이고, 그 복지에 쓰는 돈을 4년간 2조를 책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부 다 지역 화폐로 해서 이 자금이 그 소상공인, 골목상권, 전통시장, 여기서만 딱 돌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이 1%들한테 돌 수 없도록 하겠다는 거. 이것들은 이미 돈이 100조 이상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일반 주권자가 지금 100조가 아닙니다. 1000조 이상 가지고 있어요. 1000조. 아우 끔찍해. 주권자 빚이 1000조입니다. 1000조. 이 당연히 1조를 받아가지고 경기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이래요. 1조예요. 1조. 이걸 가지고 2조를 경기도에다가 골목 상권, 전통시장 여기다가 풀면은 얼마나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나는 이번에 정부에서도 결국은 소상공인들 위주로 자금 정책을 잘 내려서 이렇게 자금이 회전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이제 소비,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이것이 이게 이 낙수 효과가 아니고 실제로 소비가 일어나고 하는 이쪽으로 돈이 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나는 김상조하고 장하성이 잘 해줄 거다, 이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 완전 썩어 빠진 공무원들, 적체돼 있는 공무원들 10년 이상 그러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다시 물갈이 돼갖고 새로 재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지금 현재 진보 정당을 막 그 몰아세우면서 거짓말 뉴스 만드는데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그 가짜 뉴스를 만들고 그 민주당 안에서도 적폐 세력들이 있잖아요. 김진표, 그다음에 부엉이 대장 전해철,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그 자유당하고 이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를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형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쏘가가지고 부안내동 해가지고 힘드네 마네 해가지고 막 그냥 욕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잘 될 것도 오히려 더 시간이 더 후퇴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이제 노래방 그 주인하고 그 손님하고 두 사람이 서로 싸워가지고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데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잔인한 어떤 그런 일반적인 어떤 문화의 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방을 운영을 해서 이제 돈벌이를 하는 사람도 뭐 가족이 있겠죠. 만약에 결혼 안 했으면 부모님도 있고 뭐 가족이 있을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직업을 가졌을 때는 이제 뭐 자기도 이제 생산도 해야 되고 소비도 하는 사람으로서 한 건데요. 도우미를 불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우미들이 왔다는 것은 서로 간에 전부 다 이제 불법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거기 손님도 갔잖아요. 손님도 이제 그걸 즐기러 간 거예요. 서로가 다 불법을 즐기러 간 거죠. 그러고 이제 쏟고 쏘기는 그 도우미가 마음에 안 들었다 쳐요. 그 마음에 안 들었으면은 그 도우미도 이제 그 불행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서로가 다 불행한 사람들끼리 거기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살인이 일어난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이런 그 끔찍한 문화가 왜 일어났겠어요? 어떤 계층을 만들어내는 국민들을 개돼지로 본다는 이런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교육부 공무원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30대의 노래방 주인은 10년 전에는 20대였을 거 아닙니까? 지금 31살이더라고요. 21살이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정서는 우리나라의 완전 부패한 정서, 그리고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그 정서, 그게 그대로 이 사람한테 녹아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물건으로 보면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우미로 들어온 사람은 여자예요. 예, 그 여자가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일 수도 있고 또 혹은 이제 아줌마가 아닌 이제 미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미혼이면 나중에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도우미였다는 걸 속일 거고, 그죠? 결혼을 한 유부녀면은 자기가 유부녀인데 직업을 가질 데가 없고 애한테 뭐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네. 돈이 필요하니까 했다. 그러면은 또 가족들한테 속일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그런 거짓과 거짓들이 물고 이렇게 막 계속 돌면서 그 상황이 완전히 부패해서 팡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살인이 일어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속이는 문화, 가족을 속이고 나중에 내가 만나게 될 파트너를 속이고 그런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를 더욱더 불행하게 만든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을 어쨌든 다시 이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세금 부패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런 끔찍한 속이는 김부성 같은 이런, 그죠? 일종의 이제 김부성 같은 경우에는 속이는 사람의 어떤 아이콘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막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나라의 부패가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또 아직도 박근혜의 시대를 찬양하듯이 얘기하는 이런 정말 완전 이거는 지옥이에요.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회귀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 조금이라도 더 깨어있는 사람이 이 사실을 더욱더 깊이 받아들여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2세, 우리의 3세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패한 사람들과. 그리고 반드시 정직, 사실, 솔직함,
이것만이 우리가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길이다. 이래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서로 따뜻하게 믿고 아껴주고 예.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예. 바랍니다. 파이팅! 바이!